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전력 소비 패턴 최적화 모델 개발에 대해서 발표할 임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축 환경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요. 다들 평소에 건물에서 이런 포스터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의 전력 사용을 줄이자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사용량을 줄이지 않고도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면 이는 얼마나 큰 효과를 불러올까요? 아마 거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지 않고도 건축물의 탄소 감축 효과를 이끌어내는 플랫폼 BCO2를 구축했습니다. 빌딩 CO2, 건물의 전력 소비를 분석하고 조정해서 탄소 감축을 실현하는 플랫폼입니다. 오늘 저는 이 플랫폼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개념은 한계 배출계수라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평균 배출계수와 한계 배출계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원에 대한 정보로 X축은 0시부터 23시까지, Y축은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원의 구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연료원의 구성은 시간대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특히 극단으로 갈수록 연료원의 구성이 더욱더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료원을 토대로 계수를 산정합니다. 평균 배출 계수는 이 발전량 전체의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값이 일정한 반면 한계 배출 계수는 각 시간대별로 연료원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달리 계산하게 되고 따라서 계속해서 값이 변동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 중 한계 배출 계수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 환경 영향성이 낮은 시간대로 전력의 소비를 옮김으로써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독일 등을 중심으로 2010년대 이후부터 이 한계 배출 계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활용해서 컨설팅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평균 배출 계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 개념을 도입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를 도출하고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주제를 설정하기에 앞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축물에 이 한계 배출 계수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전력 사용을 줄이지 않고도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면 건물의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한 국내 한계 배출 계수 정보와 미래 전력 수요 패턴 정보를 결합하고 이를 토대로 건물의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력 소비 패턴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연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개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구축해 플랫폼으로 만든 뒤 건물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내부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계 배출 계수의 도출의 경우 발전량 정보를 토대로 CO2 배출량을 추정하고 회계 분석을 통해 한계 배출 계수를 도출합니다. 이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주중, 주말로 나눠 추출하고 적용했습니다. 전력 소비 패턴 예측은 EMS 공장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 예측이 가능한 프로핏 패키지를 활용해 예측 알고리즘을 구축했습니다. 이때 신뢰도가 80%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소 과거 데이터 4년 이상을 연동하도록 하였고 예측 기간은 한 달 단위로 진행되도록 하여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단계입니다. 비선형 계획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최적화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 함수는 저희의 목적이 전력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 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정하였고 제약 조건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전력 사용량을 유지하되 전력 부하에서 줄일 수 없는 부분인 기저 부하는 조정 가능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변경 전 패턴 대비 기울기의 변화율을 20%로 제한해서 급격한 감축을 예방하고 실제로 곧 조정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과거 4년 데이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구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플랫폼의 구동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K씨는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운용하는 소유주로 연면적은 35,000제곱미터, 전력 소비량은 50만 킬로와트시 정도로 일반적인 가정의 15배 규모를 가진 건물입니다. 케이스는 탄소 감축에 대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 BCO2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플랫폼에 접속해서 과거 전력 소비 데이터 연동 버튼을 클릭하면 플랫폼이 구동합니다. 특히 현재 보이시는 대표 솔루션 페이지에서는 가장 감축이 많이 일어난 일자의 감축 결과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별 최대 절감량, 연간 총 절감량과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제시반응 결과를 확인하면 약 6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솔루션 디테일 페이지인데요. 해당 페이지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최적화 결과를 1년 전체, 한 달 단위로 진행된 1년의 결과를 그래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그래프를 확대해서 3월 둘째 주의 최적화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 결과를 CSV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CSV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CSV 형태의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색 그래프는 한계 배출 계수 그래프, 회색 영역은 저희가 앞서 설정한 제약 조건 영역인데요.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계 배출 계수가 비교적 낮은 시점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또한 제약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패턴이 제약 조건 내부에서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하루 최대 27kg CO2를 절감할 수 있고 기존 탄소 배출의 3.2%를 감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양에서 부산을 주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유주 K씨는 이 CSV 결과를 스마트 그리드나 뱀스 등과 연동해서 실현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플랫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플랫폼의 기대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과는 한 개의 공장, 그리고 하루에 대해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주거용, 상업용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면 국내 800만여 개의 건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고효율 기기 도입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까지 수반된다면 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제공받은 결과를 스마트 그리드 기술, 뱀스 등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실현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곳이면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시공 현장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솔루션을 제시받고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 탄소 중립 정책의 시행으로 기존 건물의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제시한 건물 탄소 관리 플랫폼 BCO2가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